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정 많고 덕 많은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정덕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가 길어지시네요. 뭔가 이렇게 길게 해주니까 저도 뭔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고. 정성스럽게. 제가 돈을 입금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분들께. 해주세요. 그 시간입니다. 저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도 쉬운 경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반대 매매 얘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쵸?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반대 매매란 돈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지난주에 왜 얘기가 나왔냐면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코스닥 지수가 10%가 넘게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례적인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완전히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증권시장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용어 정도는 알아두면 그리고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반대 매매부터 설명을 해보면 네. 그 매매의 반대는 매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매수의 반대는 매도고요. 즉 반대로 내 돈이 매도당했다고 보는 거를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증권사에 돈 빌리거나 신용융자 땡겨가지고 주식을 딱 산 뒤에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 고객 의사와 이게 중요해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매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미수나 신용거래 한마디로 빚을 내가지고 내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난주 월요일과 같은 혹은 지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과도한 하락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주식 가치는 떨어지니까 담보 비율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은 떨어진 그 주식 가치만큼 고객은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저는 돈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증권사한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증권사도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청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고객 동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구조다. 이게 무섭다. 여기까지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주식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서 주식시장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기억력이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9시, 10시, 2시에 청산돼서 나와요. 네. 이 반대매매 물량들이. 그래서 요 시간은 조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진짜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2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대 매매 얘기도 그렇고 들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이 주식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주식 투자자가 한 500만, 700만 한 요 정도 된다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추산은 1,400만, 1,700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2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식을 하시는 분. 국민 2명당 1명 정도는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용어나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근 3년 내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헷갈리고 생소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매매 하다가 말았으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네네네. 숫자가 없으니까 헷갈릴 것 같거든요. 내가 1,000만 원 빌린 거예요. 네. 1,000만 원이 없어서 문제긴 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아니에요. 내가 빌린 1,000만 원의 주식 가치가 담보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현금을 넣어서 담보 가치를 채우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당하는 게 반대 매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주식 반대 매매 담보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총 자산에서 나누기 신용대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 공식대로 하면 쉽게 얘기해갖고 내가 가진 돈의 2.5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투자금이 주디가 450만 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이제 현실성 있죠? 네. 근데 신용을 550만 원을 해가지고 빚을 550을 냈어요. 450 더하기 550 하면 1,000만 원이죠. 네. 그렇죠? 1,000만 원에
담보 비율을 구하려면은 1,000만 원 나누기 550만 원 신용을 땡겼으니까 1,000만 원 나누기 550 곱하기 100이 되니까 182%예요. 지금 그럼 담보 비율의 쭈디의 담보 비율은 얼마다? 182%. 음. 그러니까는 내 돈 450만 원만 가지고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그랬을 때 그렇지, 담보 그렇지. 비율은 182%가 된다. 맞아요. 네.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사니까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이해를 잘하신 건데 이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45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지만 신용융자를 550을 내가지고 1,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쵸. 내 투자금은. 그럼 이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100만 원. 그쵸. 수익은 100만 원이 됐죠. 그럼 10%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쭈디잖아요. 쭈디는 45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30% 정도의 육박하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을 땡겨가지고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신용을 땡긴다 그러거든요. 신용을 550만 원을 땡겨갖고 내 투자금을 1,000만 원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450 가지고 한 30% 수익을 쉽게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이자 들어가거든요. 1년에 7, 8% 정도. 근데 이게 이자가 뭐가 무서워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10% 올라서 1,100이었지만 20% 오르면 1,200 되죠. 그쵸. 수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450만 원 원금 가지고 그냥 투자를 했을 때는 200만 원 수익을 사실상 1회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30%가 최고거든요. 그럼 450만 원 가지고는 35만 원이 최대 수익이니까 신용을 쓰면 한마디로 내가 가진 돈의 최대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하락이 됐을 때는 문제가 커지죠. 그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원래. 그렇죠. 주식시장은 더 그렇거든요. 이 주식이 1,000만 원짜리가 30% 하락해봐요. 끔찍하다. 그러면 끔찍하죠. 뭐 10% 오르긴 힘든데 30% 하락은 잘 돼요. 이게 심리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70%가 되는 거예요. 네. 담보 비율이 아까 2%였는데 담보 비율이 127%로 낮아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증권사에서는 담보 비율을 맞추라고 할 때 140%를 맞추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7까지 내려왔으니까 첫날 이제 연락이 와요. 메시지로 와요. 첫날은 보통. 선생님 담보 부족이 발생하셨고요. 지금은 하루 차고 현금 입금이나 주식 입고 담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게 미해소될 경우에는 이익 영업일에 저희가 반대 매매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연락이 와요. 문자가. 그러니까 182%의 담보율이 갑자기 이제 30% 하락이 되면서 127%로 급격히 낮아지니까 그쵸. 증권사에선 140 맞춰라. 근데 나는 맞출 만한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한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못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 뒤에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2일차까지 담보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 3일째에서 장 시작할 때 그냥 반대 매매 주문 넣어버려요. 강제로? 네. 근데 무서운 게 하한가 주문 넣어두거든요. 밑으로 그냥 팔리게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주식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일시에 주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월요일과 같은 시장에서 더 큰 충격이 오는 게 반대 매매를 그냥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청산을 빨리빨리 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빌려준 돈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충격이 더 심해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담보 부족을 해결하세요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 있으면 내가 빌려서 투자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종목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A, B, C, D 이런 종목이 있는데 A가 담보 부족이 나왔어요. 그럼 B도 지금 물려 있는데 B 주식은 아직까지는 담보 부족은 아닌데 그럼 B 주식을 팔아갖고 A의 담보 부족을 메꿔요. 그럼 B 주식도 손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B 주식도 우르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들이 보통 사는 게 비슷해요.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종목이나 업황이.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 매매를 메웠지만 결국에는 저쪽에서 손절이 나가가지고 하락장에서 하락 손실률이 커지는 개인들은 원치 않은 손실 확정 혹은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주식 시장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만 해서 진짜 700만 원 갖고 1억 만든 사람을 봤어요. 아유, 그런 근데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지금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예요. 어떻게?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번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잃은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그리고 처음 이게 돈만 내 돈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빵빵 터지는 돈은 매력적이래요. 이 사람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너무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다른 매매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손을 사실 안 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음. 그런 얘기 하시네요. 우리 청취자분이 주식 참 드라마틱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을 투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는 투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차곡차곡 해서 정말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어요. 제 네. 주변에 보면은. 근데 투기적으로 가면은 이게 약간 강원도에 있는 랜드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도박과 네. 비슷하다라는 거죠. 도투더박 뭐 이렇게 하죠. 예.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얘기했던 주식 시장에 꼭 알아둬야 하는 기본 용어들도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퍼라고 들어보셨죠? 퍼. 네, 뭐 고퍼, 저퍼, 퍼 얘기하는데 PER,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데 이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불러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보면은 주가 털은 수익 비율이 털 아닙니까? 털. 저는. 미안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나와서 한번 진주 갖고 돌려봤어요. 싶어요? 아니, 펄 말고 네. 퍼. 그 목에다 달고 다니는 거. 네네, 퍼. 이거는 이제 퍼 PER 하는데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A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퍼는 10이 나오죠.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그러면 퍼는 100이죠. 그럼 퍼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기업이 저평가 그쵸. 기업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고퍼 저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퍼가 높으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고요. 퍼가 낮으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 10이라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대로 그대로 돈 벌면은 10년 뒤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 10, 뭐 이거는 업종마다 근데 다르긴 합니다. 어떤 업종은 퍼가 30인데도 낮다고 하는 업종도 있고요. 어떤 업종은 퍼가 7인데 이거 고퍼인데?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업이라는 거는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게 있고요. 산업이 그다음에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성숙기에 있느냐 아니면 정체기에 있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랑 반도체업이랑 다르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뭐 전방이냐 후방이냐 이런 것도 다르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익을 모두 투자로 돌려서 성장 기업들은 미래 가치에다 써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고 R&D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퍼가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이 돼서 게임주,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퍼가 좀 높고요. 태양광이나 이런 애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유통이나 건설이나 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철강 굉장히 퍼가 낮습니다.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퍼가 뭐 높을수록 좋고 뭐 낮을수록 좋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단 낮으면 좋긴 한데 업종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업종마다 다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 그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법칙은 없는데 주식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체적인 그냥 지금까지 약간 관행?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진짜로 한번 취재를 해볼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예, 이게 퍼 알아봤잖아요. PER. 이게 이제 낮으면 좋다고요? 높으면 좋다고요? 일단 낮으면 좋다. 낮으면?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은 PBR입니다. PBR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거 요번에 정부에서 PBR이 낮은 업종, 그래갖고 밸류업 이런 거 할 때 나온 건데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시오라고 해요. 북밸류 한마디로 장부 가치, 이 B가 북밸류거든요. 네. 장부 가치인데 주가를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거예요. 어렵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PBR이 1이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았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랑 동일하다. 1,000억 원짜리 시가총액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PBR이 1이에요. 그러면 자산 가치를 다 팔면 1,000억이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겠죠. 평가가 낮게 돼 있다. 1보다 높으면은 자산보다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낮은 기업은 지금 이걸 모두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시가총액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요즘에 밸류업 한다고 할 때 저 PBR 종목군들이 테마군으로 형성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PBR의 B가 북밸류고 장부가치 이하의 저평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가지고 얘네가 저평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좀 낮은 종목에 투자하면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망해도 뭐 PBR이 1이 안 되면 망해도 어차피 돌려받는 돈은 내가 이거니까 좀 낫다 뭐 이럴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왜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 PBR이라는 거는 북밸류 장부 가치는 높은데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장부 가치를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형 유통업체들 우리가 무슨 마트 그러잖아요. 네네네. 얘네들이 PBR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 부지와 건물이 그대들 거거든요. 그 사람들 거예요. 그 기업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터미널이나 역사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데 있잖아요. 위치들이. 그렇죠. 비싸겠죠? 땅값이? 그러면은 북밸류가 높겠죠?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북밸류만 높고 이 유통업체들이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안 좋아요. 기업이. 안 가요. 마트에 잘. 그러니까 PBR은 낮아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뭐 적자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나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돈 잘 못 버는데 장부 가치만 높다고 이렇게 잘못 고르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하고 땅 팔아갖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내드릴게요.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못하죠. 예. 네. 그러니까 PBR이 좀 낮다고 해도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ROE라는 걸 보는 겁니다. 아우 그만 봐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낮은 거를 네. 지금 어쨌든 낮으면 좋은 건 맞아요. 낮으면 좋은 건 맞는데 낮은 걸 좋은 걸 무턱대고 지금 저 펄을 잡아야 돼요. 저 PBR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엔 ROE를 보는 거예요.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그냥 말이 어려워요. 이거 맨날 말장난 같고 회사가 가진 돈을 대비해서 수익 잘 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ROE가 높으면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일단은 단순 산술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ROE가 10%면은 1,000만 원의 자기 자본으로 100만 원 이익 내는 회사인 거고요. 20%면 1,0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내는 회사, 1,000만 원 갖고 200 내는 회사인 거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ROE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은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일단은 뭘 봐야 되나부터 이제 봐야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보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ROE부터 일단 볼까? 이분 성격 급해지셨네요, 지금 진짜. 어렵잖아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당연히가 없는 거 맞고요. 많이 진짜 이 진행을 하시는 그 연륜이 이제 쌓이셨네. ROE를 볼 때 자기 자본만이 고려돼요. 이 말은 부채를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기업도 ROE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도 ROE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식 발행이나 요즘에 자사주 매입들 많이 하거든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매수하는 거예요. A 회사가. 이때도 ROE가 높아질 수 있어요. 속을 수 있겠네. 그래서 한 개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퍼 그리고 PBR 그다음에 ROE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퍼하고 PBR이 낮으면 왜 낮은지를 체크해 보시고 ROE가 높으면 좋다라고 해갖고 이 교집합에 있는 기업을 일단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함정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용어 들으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ROE가 높은데 10%면은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 뒤에 정리만 좀 한 번만 되면은 물론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유 지는 아니까 쉽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디도. 어려워요. 근데 한 3번 정도만 요거 반복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럼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지 복합적인 영역에서 요런 기본적인 내재 가치도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보아가지고 확실히 좋아지고 묻지마 투자보다는 따져봐 투자가 돼가지고 손실 날 확률보다는 이익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 투자는 어차피 확률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네. PER 참 중요하네요. PBR 그런 의미였군요. 하시다가 PBR 중간 정도 되니까 그냥 안 할랍니다. 다들 그래요. 저도 이거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반복입니다. 그래요. 주식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그렇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반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네. 어려운 거고
빚내서 하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어쨌든 배워보고 싶은 경제 용어들 오늘 한번 해봤는데 이게 끝이죠? 설마요. 아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거를 진짜 일단 드렸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는데 뭐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으면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게요. 돈 되는 얘기. 재밌는 얘기로 해요 우리. 머리 알겠습니다.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데일리 사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